오늘은 급진 정통신학자 김상재 목사님께서 하시는 주제 강연이 먼저 시작됩니다. 제목은 오늘날 민중은 어디 있는가? 예. 김상재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역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입장, 급진 정통적 입장도 많이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에서 우리 또 김진호 목사님도 가끔 오시고 또 민중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듣고 배우면서 또 느낀 바 또 같이 또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제기 겸 질문을 하자면은 오늘날 민중신학은 왜 점점 왜소해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점점 설득력을 잃고 호응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점점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또 관련 학자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관심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면 첫째는 먼저 이제 오늘날 그 민중의 지위라는 것이 많이 달라졌죠. 다시 말하면은 그 민중이라고 하는 그 계급, 그 민중을 둘러싼 그 계급적 적대가 더 이상 이제 안 걸리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당대만 해도 공산당 선언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설 말고는 사설 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계급. 이게 이제 그 당시 인식이었거든요. 노동자에 대한, 민중에 대한. 사설 말고는 잃을 것이 없죠. 그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존하는 계급인데 자본의 축적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빈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사회가 운영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노동자의 참 지위라는 것이 사슬 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 계급적 적대가 걸려야만 하고 걸리는 시대가 되었고 그 말이 바로 그냥 직결되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노동 환경이 민중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인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인권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계급적 적대라는 것이 걸릴 수 있었던 정치 저항 운동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사회과학적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날 이제 노동의 유연성 문제 때문에 또 노동자의 지위가 옛날처럼 고정적 지위가 아니죠. 그 세라 자페라는 미국인 기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노동자 계층은 안정된 독립체도 명확한 부류도 아니다. 상황이 바뀌어 자본주의가 변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노동 윤리가 태어나면 함께 변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됐죠. 유연하게 됐는데 그와 더불어 노동자의 정체성까지도 유연하게 되면서 어떤 저항 집단으로서 더 이상 발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다른 박노자도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주인공들이기보다는 차라리 당분간 실패한 자본가 지망생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대학의 시간 강사들 있잖아요. 시간 강사들이 그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악질 기업을 뒤엎고 전복시킬 열혈 투사들보다는 교수 되기에 실패한 교수 지망생들이 훨씬 더 많은 현상이죠. 박노자가 예를 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적대가 걸리는 그런 노동자의 지위가 아니고 이렇게 유동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아주 구체적인 저항 정신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특히 노동자만 하더라도 이제 크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눌 수 있잖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중산층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그 마르크스가 그때 생각한 인식되던 그때의 사슬을 받기를 이를 것이 없는 노동자가 아니 열악한 노동자가 요즘은 정규직 이상 노동자들은 뭐 중산층 이상 열심히 일하면 집도 나름대로 장만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중에 더 하위 이제 비정규직이야말로 이제 오늘 옛날에 말하는 그 노동자죠. 근데 그 비정규직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연합체나 그렇게 발전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노동자의 지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민중신학이 점점 이렇게 들어설 자리가 그만큼 설득 잃고 어필이 안 되는 거죠. 네, 똑같은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크스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죠. 그래서 지배 기술, 그다음 자본 경영의 기술, 노동자를 대하는 이런 기술, 인권이 점점 진화하면서 옛날 그 당시에 참 절대악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이 되기 힘들죠. 그래서 정치와 인권 개념의 발전과 심화로 민중의식 자체가, 민중의식 토대 자체가 이제 정발되고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민중신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민중신학 자체가 너무 사회과학적 운동이나 투쟁에 경도되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그게 필요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제기하는 영성의 문제에서 민중적이지 않는 그 사회과학적 지식 체계, 사회과학적 정치 프로그램에 경도되다 보니까 정작 대상으로 하는 민중들은 거기에 발붙일 여지가 없죠. 민중들은 뭐 그런 지식을 이해할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정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유조차도 없는 정말 열악한 재난자들이 민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신학은 이때 민중신앙이 없는 영성적 부분에서 민중과 실제로는 상당히 괴리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성의 문제가 왜 중요냐면은 너무 투쟁으로 정치 프로그램으로만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이게 피폐해지거든요.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민중은 떠나고 민중은 이제 발붙일 수 없는 소수의 엘리트 부르주아적 지식 체계를 갖춘 운동가들만 남는 이런 이제 문자 그대로 민중신학에서 민중이 괴리된 이런 역설이 되면서 민중신학이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민중신학은 점점 이제 외수해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뭐 소수의 분외에 거의 고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민중신학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신학 자체는 그 태제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태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살릴 필요가 있고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는 이제 민중의 개념 자체를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보다는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그런 민중은 누가 민중인가? 민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적 기반 토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질문이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의 지적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죠. 새로운 노동자 계급과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혁명의 주체는 제가 프로레타리아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위치를 스스로 점유하고 체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노동자 계급 같은 건 더 이상 없다. 정치 전선이 걸리는 그런 저항 계급으로서의 계급 적대에 걸리지 않으니까 다시 민중적 지위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프로레타리아적 입장, 민중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위치를 스스로 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저변을 찾고 모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업을 가진 노동자 미만의 경제적 공공에 처한 사람들, 배제되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서의 존재론적인 소외자들, 또 더 나아가면 이를테면 피로사회의 신경증자들,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인으로 경험되는 모든 대중들, 스스로에게 이방인으로 경험되는 존재론적 결핍자들까지 사실상 모든 사람을 총망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민중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토대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고 대중적 토대를 저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지적의 말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가능한 프로레타리아적 입장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적 입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진 자 없는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그 모든 것 더불어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소외자들, 또 심리적 재난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민중적 토대를 넓힐 필요가 있고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 이제 수많은 민중들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요? 심리적 그 루저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루저. 이를테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 다음에 정체성의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특별히, 포스트 모던 탈근대인들의 자기 정체성, 결핍으로 일어난 우울증자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심리적인 민중들이죠. 오갈 데 없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그 프로작에 의지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간당간당하게 사는 사람들, 경제 지위와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죠. 그런 사람들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적인 이 질문을 완전히 새롭게 질문해서 이런 저변을 완전히 민중적으로 확보해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신학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민중신학은 더 발전해서 더 한 단계 더 나은, 더 넓은 지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중의 문제는, 없는 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니까요. 인류 사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재난자들, 민중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신학이죠. 더 건강한 신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사실상 전 인류가 해당하는 이런 고통, 연약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신경증적인, 존재론적인 문제 포함해서 경제적, 소위 말하는 스발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하위 계층들, 심리적 공공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구원하고 위로를 주고 상호 엎을 만한 그에는 사회과학적인 운동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강한 신학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그 강한 신학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전복이 가능한, 존재론적인 말 걸기가 가능한 이런 일단 신학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이 방은 상당히 이제 외연이 넓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배우는 바가 많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연을 너무 넓히면 종교학적인 지평은 넓어지고 좋은데 신학 자체가 힘을 잃죠. 외연이 넓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 악용되면은 흔히 극우 보수 개신교들처럼 자꾸 좁히거든요. 그 이유가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신분석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야를 좁혀야 되거든요. 빨갱이, 그 다음에 배제,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자꾸 공산당을 배척하고 좁히는 이유가 자기의 강한 신앙 파토스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용이 되면 그렇게 뭡니까 컬트적으로 이상하게 흐르지만 사실은 신앙 역학상 외연이 너무 넓으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할 정도로 요연을 넓힐 필요는 없다. 신학의 건강상 종교학적인 지평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제 신학의 건강상에서는 외연이 넓어지면 힘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정통 신학의 이 어떤 정치신학적 원형을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급진성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아까 단 말한 것처럼 보수 거구처럼 이상한 컬트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에서 신학 고유의 전복성을 위해서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런 일단 전복적인 신학적 능력이 있어야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존재론적 재난, 경제적 재난에 빠져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개인의 영적 전복을 경험하고 영적 전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이 세대에 대해 자본주의 이 차별 시대에 대해서 더 건강한 삶의 비전을 경험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역량 있는 시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신학적인 건강성이 급진적 건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사담입니다만은 그 토마스 민츠 같은 사람들 그 하나의 한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굉장히 급진적인 신앙 운동가였거든요. 부흥사였고 그야말로 영적 능력도 따라오니까 오늘날 말하면 진짜 부흥사입니다. 선동 능력도 있고 또 뭐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루트와 다른 길을 경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런데 그 거구적인 그 강한 신학적인 능력을 종교 중독으로 소화하지 않고 사회 전복 운동으로 이렇게 전유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강한 능력이 없으면 그 선동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동원력도 없고 그런 시민 운동을 전개할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토마스 민츠가 그런 운동을 벌이셨던 것은 그런 신앙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강한 신학적 능력과 더불어 물론 토마스 민츠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상대방은 대포를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민병이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민츠는 선동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알이 우리를 비켜갈 것이다. 문자 그대로 동학 그 민병들이 했던 그 주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주술을 외우면 총알이 우리를 비켜갈 것이다. 그 정도의 과격한 어떤 신념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그 과잉 경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흐르면 이상하지만 사실상 그런 그 능력을 사회 변화의 운동력 내지는 자기 변화의 동력으로 선용한다면 그게 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토마스 민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민중의 규정이 새로운 지평, 새로운 탐색이 필요하다면 이런 민중들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특별히 자본주의적 인간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인간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경쟁력이나 그런 능력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거든요. 네. 문자 그대로 자기 경영, 자기 기업, 자기 운영 방식에 강렬한 테크니컬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운영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물론 기업 경영 능력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과 그 능력이 기독교인들의 그 자아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의 비전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고 경험하고 앞을 나가고 실력을 축적하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을 사로잡으니까 문자 그대로 계속 자본주의의 모범 시민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달려있는 민중신앙 내지 민중신앙에 달려있다면 최소한 그들의 자아를 능가할 정도의 경쟁력 내지는 시민성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잠재되는 영성이 있을 때
게임이 가능한 거지, 운동이 가능한 거지,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할 따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강한 그 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에 묻어서 강한 시민적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제출해야 되니까 역시 신학적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정통신학을 더욱 급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중신학이 이런 측면으로 좀 이렇게 좀 참고하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고려한다면은 여전히 민중신학은 여전히 파괴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고 오늘날 21세기 이후에 탈근대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말 걸기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